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둘 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돈과 명예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지혜로움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쟤는 분명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늦었다고. 지금 새로 배우긴 글렀지.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이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7가지 금기어. 이 말들만 삼가도 당신의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표현하는 말. 내가 이 순대 국밥집을 시작한 게 1978년 내 나이 33이었을 때예요. 부산 남포동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죠. 지금도 기억나요. 첫날 장사 시작하기 전에 아내랑 같이 날이 새기 전부터 준비했던 거. 돈이 없어서 옷 중고 냄비를 3개 사서 시작했어요. 제일 큰 건 뼈 고는 용으로, 중간 건 순대 삶는 용으로, 제일 작은 건 양념 묻히는 용으로. 그때는 장사 미천이 고작 13만 원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복대동 도매시장에 가서 뼈를 골랐어요. 푸석푸석한 뼈는 절대 안 썼죠. 국물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매상들이랑 친해져서 나중에는 좋은 뼈만 따로 골라서 챙겨주곤 했어요. 도매시장 아저씨가 그랬죠. 박씨, 당신 고른 뼈 보면 진짜 장사 오래 할 사람이야. 손님 생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한 가게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둣가 인부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 사람들 일과가 새벽 4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거친 손으로 뜨거운 국밥 그릇을 감싸 쥐고, 아이고, 이 맛에 산다 하시면서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순대 국밥 한 그릇이 3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꼭 500원 내고 가시면서 박씨, 여기 동생들 커피값이요 하고 가시곤 했죠. 그러다가 1979년 12월 21일이었어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단골 손님이던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었는데 박씨, 초량동에 대박 날 땅이 나왔는데 반 떼서 살래? 500만 원이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내랑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살까? 아내는 그래도 애들 학비가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거든요. 학비도 문제였지만 셋째가 천식이 있어서 병원비도 만만찮았고 결국 포기했죠.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25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땅을 지나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 자리가 지금은 부산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됐거든요. 평당 3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특히 1998년 IMF 터지고 막내가 의대에 붙었을 때가
제일 가슴 아팠어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부산대 의대에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대줬거든요. 그날 막내가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재수해 볼게요. 하던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어요. 결국 막내는 그냥 동네 전문대를 갔죠.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그때 그 땅만 샀어도, 그때 그 땅만 샀어도. 그러다 2010년 겨울, 제 인생을 바꾼 손님을 만났어요. 30 즈음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혼자 와서 순댓국을 먹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사실 말기 암 환자예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동안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알아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밥 먹을 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가게에 오니까 그때 그 행복이 다시 느껴져서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말마다 가게를 무료 급식소로 열기 시작했죠. 처음엔 노인 5분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매주 200명이 넘게 오세요. 토요일 새벽이면 2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큰아들이랑 둘째도 와서 돕고 며느리들은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주들은 설거지를 해요. 작년에는 막내가 아버지, 제가 의사는 못 됐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더라고요.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돈 많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은 없었을 테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도 없었겠죠. 86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사람의 정, 가족의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IMF가 터졌던 1998년 겨울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일이에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평생 이불을 팔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은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그 추위보다 더 매서웠던 건 경제 한파였죠.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와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하던 이웃이 야반도주하고 빚쟁이들 쫓아와서 난리치고, 그러다 1998년 12월 3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샛노랗게 뜨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그러는 거예요. 정씨 수지, 우리 애가 의대에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대겠어요. 사채를 써서 1학년은 어떻게 마쳤는데 이제 이자를 못 갚아서 퇴학시키래요. 김 씨는 애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포목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장사가 잘 될 때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형광등을 40만 원 주고 사다가 아들 공부방에 달아줬어요. 우리 아들 눈 나빠질까봐 그래 하면서요. 그때 시장에선 온갖 소문이 돌았어요. 김 씨가 도박으로 돈 날렸대. 사채 쓴 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
심지어 자식 교육 핑계로 사기치는 거래.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김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15년을 옆에서 봤으니까요. 비 오는 날에도 새벽에 나와서 가게 앞 쓸고, 겨울에는 손이 트도록 장갑도 안 끼고 일하고,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들 학원비 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30년간 모아둔 가게 보증금 3천만 원을 김 씨한테 줬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모아서 겨우 전세 얻은 집에서 다시 반지하러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따뜻한 밥 먹고 잘 수 있나.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시장 청소하고 밤에는 이불 수선해서 돈 모으고 3년이 지나고 김 씨가 보증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정시 수지 기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어려운 상인 있으면 서로 돕자고. 처음엔 10,000원씩 모았는데 지금은 매달 수백만 원씩 모인다네요.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 1975년 을지로 3가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때는 전자제품이 귀하던 시절이었죠.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딱 3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발소, 하나는 다방, 하나는 우리 가게. 처음에는 고장난 라디오만 고쳤어요. 기술학원에서 6개월 배운 게 전부였으니까요. 매일 밤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전자공학 책을 붙들고 씨름했죠. 그때는 한글로 된 교재가 없었거든요. 일본어 사전 찾아가며 하나하나 해석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1977년 겨울이에요. 밤 11시쯤 됐을 때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손자 돌잔치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다른 가게에선 다 고장났다고 했대요. 테이프가 늘어나고 감겨서. 그날 밤새도록 고쳤어요. 비디오 헤드도 분해하고 테이프도 손으로 감고. 다음날 할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우시던지. 이게 우리 막내 손자 돌잔치 영상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시면서요. 그때 다른 기술자들이 내가 일본 유학파다. 내가 삼성전자 출신이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지금은 문 닫았어요. 기술자가 실력을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퇴보한다고 믿어요. 내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40년이 넘도록 매일 공부했어요. 진공관 TV가 트랜지스터로 바뀌고 IC로 바뀌고 그때마다 밤새워 공부했죠. 요즘도 가끔 30년 전에 제가 고쳐드린 전자제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씨 아저씨가 고쳐준 건 절대 안 고장 나요 하시면서. 그게 제일 기쁘죠. 실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 기술은 빛이 발해요. 네 번째, 불가능을 단정 짓는 말. 강원도 정선 산골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자라고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만 하다가 시집 왔죠. 30살이 되도록 제 이름도 못 썼어요. 가뿐이라고 불렸는데 호적에 박힌 제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몰랐죠. 1985년 45살 때였어요. 막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받아온 통지표를 보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까막눈이라 이것도 못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 문해교실을 다녔어요. 처음엔 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죠. 선생님이 할머니 손이 거칠어서 그래요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서럽더라고요. 밤마다 쌀 한 대박씩 퍼다가 연필 쥐는 연습했어요. 쌀알 위에 연필로 점 찍기. 한 달 했나. 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은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밥하고 빨래나 하라고.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해놓고 문해교실 다녔죠. 1년 지나니까 조금씩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내 통지표도 읽을 수 있게 됐고, 2년 되니까 신문도 읽을 수 있었어요. 남편 술값 타령할 때 가계부도 적어가면서 따졌죠. 그러다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인생 이야기 한번 써보세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웃기만 했죠. 내가 뭘. 근데 하루 한 줄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쌀 한 대박으로 연필 잡는 연습하던 것처럼. 2년 전 제가 쓴 책이 나왔어요. 가뿐이의 편지. 서점에 가서 제 책 보고 또 울었어요. 이제는 전국 문해교실 다니면서 강연도 해요. 불가능이란 없어요. 늦었다는 것도 없고요. 새벽에 뜨는 달이 저녁에 뜨는 달보다 덜 예쁜가요? 5번째, 변화를 거부하는 말. 1950년생입니다. 구식인간이죠. 휴대폰도 처음엔 거부했어요. 나이 먹어서 뭐하러. 그러다 작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다니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하세요 하는데 다른 지점을 찾아갔더니 이제는 창구에서 일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다 기계로 하라고. 키오스크라나 뭐라나. 그날 집에 와서 며칠을 울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죠. 손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처음엔 휴대폰 잠금 해제하는 것부터 배웠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연습했죠. 한 달 뒤에는 카카오톡도 배웠어요. 옛날 제자들이랑 단체방도 만들고 이모티콘 쓰는 법도 알았죠. 3달 되니까 은행 앱도 다룰 수 있게 됐고요.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어르신들 가르쳐 주게 됐어요. 경로당에서 스마트 시니어 교실이란 걸 열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어요. 우리 나이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뇌가 철근이 아닌 이상 굳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고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티머니 카드 충전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못 배워. 전 딱 잘났어요.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해방 후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때보다 세상이 더 변했나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6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 저는 평생 반찬 가게를 했어요. 40년 넘게. 큰아들은 구청 공무원이고 작은아들은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들 공부시켜놓고도 반찬 가게나 하고 계세요? 처음엔 그 말이 속상했어요. 다른 집 아들들처럼 의사나 변호사로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러다 작은 아들 결혼식 날 제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갔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불량 학생 됐을 거예요. 그나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에서 일하는데 어르신들이 일부러 찾아오신대요. 박 씨 아들한테 가면 다 해결돼 하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란 걸. 내 아들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어도 남을 돕고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진 건데. 이제는 당당해요. 반찬 가게 하는 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MSG 안 썼어요. 모든 반찬을 내 자식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죠. 얼마 전에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네 반찬은 정이 들어있어요. 이런 맛이 어디 있나. 그 말 한마디가 병원장 사모님 타이틀보다 더 값져요. 7번째, 포기를 선언하는 말. 72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의사가 그랬죠. 평생 휠체어 생활하셔야 합니다. 처음 3개월은 절망뿐이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6.25 때 피난 가면서 엎혀서 백리길을 걸었던 우리 어머니. 그때 어머니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셨는데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고 처음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하면서 계속했죠. 아내가 일기를 받아 적어줬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걸 기록했죠. 1달 차에 숟가락 들기, 2달 차에 휴대폰 터치하기, 3달 차에 휠체어 바퀴 돌리기. 1년이 지나니까 지팡이 짚고 서는 것까지 가능해졌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마당 한 바퀴를 혼자 걸었죠. 와이프가 울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3바퀴를 매일 걸어요. 재활병원에서 저보고 기적이래요. 근데 전 달라요. 기적이 아니라 끈기라고 생각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거든요. 요즘은 병원에서 강의도 해요. 포기는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일단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곤 하는,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후회만 되뇌는 말, 타인을 함부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말,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 무조건적인 포기를 선언하는 말까지. 이 모든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잠재력마저 믿지 않는 이런 말들.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 안의 가능성까지 가로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말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언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가능성의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어, 해냈잖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과 쟤는 저렇게밖에 안 돼. 너는 절대 못해. 늦어버렸어 라는 말을 듣는 것. 어떤 말이 더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말이 곧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가 됩니다. 불가능을 말하면 불가능의 늪에 빠지고 가능성을 말하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선택에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당신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부정의 말, 후회의 말, 좌절의 말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지혜로운 1%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말, 용서의 말, 도전의 말로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당신의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당신의 말투가 곧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겁니다. 불가능을 말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고르는 건 바로 지금, 여기,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